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이들과 페트롤 두 가지 상태를 구현했었죠. 이번에는 적이 플레이어를 발견했을 때 추적하는 체이스와 공격 범위 내에 플레이어가 존재할 경우 공격하는 어택 스테이트를 구현해볼 겁니다. 네, 오늘 강의의 최종 결과는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플레이어를 발견하면 이렇게 플레이어를 쫓아오고 공격 범위 내에 플레이어가 있으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강의가 드디어 스테이트 머신을 활용한 적 인공지능 구현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힘내봅시다. 추가적으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도 패키지 파일을 하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기존의 에너미 사이트 코드가 강의 난이도에 비해서 너무 어렵다는 것과 이 정도의 코드를 현재 강의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에너미 사이트와 스켈레탈 오브젝트를 리팩토링했습니다. 네, 플레이어 발견 알고리즘은 단순히 플레이어가 적의 등 뒤가 아니면서 거리가 일정 거리 이내라면 true를 반환하도록 아주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에너미 데이터도 시야각과 같은 변수들이 필요 없어졌으므로 변수를 일부 수정해 주었어요. 네,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하고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체이스 스테이트부터 구현할 건데 체이스 스테이트의 알고리즘부터 짚고 넘어가 보자면 적의 시야 내에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적은 계속 플레이어를 추적합니다. 근데 플레이어가 시야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이 따라오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시야에서 벗어났다면 플레이어 추격을 일정 시간 시도를 하다가 여전히 찾지 못했다면 다시 페트롤 또는 아이들로 넘어가도록 해줄 겁니다. 그럼 바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변수부터 선언해 줄게요. 시야에서 벗어났을 때 플레이어를 찾으려고 시도할 시간 체이스 타임과 시도한 시간을 체크하는 체이스 타이머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 스테이트를 구현해 줄 건데 이전 스테이트들과 같이 해당하는 스테이트 애니메이션을 플레이 해주고 시도한 시간을 체크하는 변수인 체이스 타이머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해주면 됩니다. 네, 그 후 업데이트 스테이트인데요. 이건 코드를 모두 작성한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가 좀 길죠. 하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윗부분부터 보자면 추격이 시작됨과 동시에 체이스 타이머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미 스테이트 매니저 안에 들어있는 플레이어 변수를 트랜스폼 타입으로 받아주고요. 플레이어가 시야 안에 있는지 체크할 불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플레이어가 시야 안에 있는 상태에선 체이스 타이머가 흐르면 안 되겠죠. 왜냐면 체이스 타이머는 시야에서 벗어났을 때 시도한 시간을 체크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플레이어 비지블이 true일 때는 체이스 타이머가 0으로 계속 초기화해주도록 하였습니다. 네, 바로 아래 코드를 보시면 플레이어가 시야 밖에 있고 체이스 타이머가 체이스 타임보다 크다면 아이들 또는 페트롤로 전환이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부분인데요. dir 코드를 통해 플레이어의 방향을 찾아주고 적의 리니어 벨로시티에 방향의 추적 속도를 곱한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의 코드를 통해 적이 움직이는 방향에 맞도록 캐릭터의 플립을 도와주고 맨 아래 코드를 통해 플레이어가 적의 공격 가능한 사정거리 안에 있다면 리니어 벨로시티를 0으로 고정해주며 추격을 준당한 후 어택 스테이트로 넘어가도록 구현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체이스 스테이트는 모두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어택 스테이트로 넘어가 봐야겠죠. 네, 어택 스테이트는 정말 간단합니다.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어택 애니메이션이 끝난 후 만약 플레이어가 여전히 시야 내에 있다면 다시 체이스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 또는 페트롤로 넘어가는 게 다입니다. 여기서 만약 사정거리 내에 여전히 플레이어가 있을 때 어택 스테이트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기능은 왜 없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따로 추가하지 않은 이유는 체이스 코드에 이미 해당 기능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코드를 최대한 제거함과 동시에 혹시 모를 코드 꼬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네, 어택 스테이트는 간단하기 때문에 코드를 모두 작성하고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택 스테이트는 따로 변수 추가 없이 바로 엔터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택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업데이트 스테이트를 보시면 현재 적의 애니메이터 상태를 갖는 변수를 선언해 주었고요. 현재 플레이 중인 애니메이션 이름이
어택이 아닐 때, 즉 공격이 끝났을 때를 체크하는 조건문이면서 만약 플레이어가 시야 안에 있으면 트위스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시야 밖이라면 아이들 또는 페트롤로 돌아가게 하는 코드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페트롤에다가 플레이어가 적의 시야 내에 있는지를 매 프레임마다 체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해 줄게요. 네, 이렇게 스테이트를 모두 구현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확인만 해보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적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둔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에너미 데이터 파일의 변수값들을 조절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의 시야 내에 있지 않다면 이렇게 정지 또는 순찰을 하는 것을 부를 수 있고, 만약 적의 시야 안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추격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시야에서 사라진다면 이렇게 추격 시도 후 정지 또는 순찰 상태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트 머신을 활용한 적 인공지능 구현 강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드디어 다시 소울라이크 튜토리얼 강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강의부턴 정말 재밌을 겁니다. 바로 콤보 공격 시스템인데요. 진짜 액션 게임의 기초가 되는 시스템을 드디어 구현하는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적 인공지능 구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